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익 원장입니다. 3, 4년 전부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자가늑연골 채취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슷한 시기부터 해서 미스테리한 재수술 케이스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수술의 핵심 개념 자체는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사용하는 술기는 기존 코수술의 기본적인 술기와는 다른 수술법이에요. 박리 범위, 연골 사용 방법, 고정 위치 등 세부적으로 다른 것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적인 요인이에요. 수술 경험을 쌓을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단 쌓듯 간단한 케이스부터 하나하나 거쳐가야 하죠. 섣불리 어려운 케이스에 덤볐다가는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이라는 큰 실패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문의하시는 원장님들 중 코 재수술조차도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가늑연골 재료 채취보다 자가늑연골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자가늑연골 채취 방법만 배워서 기증늑연골을 쓰는 것처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가르쳐 드리면서도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흉이 생겨서 응급실 가셨다, 경과를 왔는데 와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 받는 돈 대비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등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겁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제게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자가늑연골로 수술 받으시고 단기간에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수술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인 분들도 많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수술은 기본적인 술기에 대한 상당한 숙련도를 요하고 기본 코수술과는 많이 다른 어려운 수술인데다가 재수술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가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그만큼 수가도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가 혹시라도 자가늑연골을 써도 기증늑연골하고 똑같이 코크 떨어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와핑까지도 생기는데 비용만 더 드는 거 뭐하러 자가늑연골 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까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받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비용, 병원도 결국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수술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할 정도로 저렴한 경우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환자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된 곳에서 수술 잘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명해지셔야 되고 많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알면 뭐예요. 수술 장면과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믿을 만한 의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분께 신의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환자분께서는 의사에게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늑연골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쓰시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겠죠. 또 자가늑연골과 비교되는 재료들의 특징과 요즘 성형시장의 현실이 어떠한지도 아신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팩폭기, 닥터눈코익이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코수술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보고 가세요. 자, 그럼 다음 편부터 정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